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벌써부터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.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서울시장 단독으로는 못한다며 오 시장 취임 첫날부터 견제에 나섰는데, 그렇다면 오 시장은 1년여 남은 임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일지 취재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한나 기자. 우선 오 시장 당선으로 서울 재건축 단지들은 확실히 기대감이 큰 모습이죠? 네, 시장은 선제적으로 움직이죠. 서울 아파트 값은 올해 2월 첫째 주 0.10% 이후 꾸준히 상승폭을 줄이면서 진정되는 분위기지만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의 강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. 송파구가 지난주 0.09%에서 이번 주 0.10%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, 강남 서초구, 노원구, 양천구 등이 상승률 5위 안에 올랐는데 모두 재건축 시장에서 주요 단지로 꼽는 이 아파트가 있는 지역입니다. 네, 공급을 늘리겠다는 목표는 이제 정부와 오 시장 둘 다 같은데 방법에선 완전히 다르잖아요. 공공주도를 추진 중인 정부로서는 위기감이 어쩔 수밖에 있겠어요. 네, 공공 재건축 이 후보 단지들에서 여차하면 민간 재건축으로 틀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. 이 정부는 즉시 견제에 나섰습니다.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 공급은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,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. 시장 혼자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분명히 한 겁니다. 네, 홍 부총리의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홍 부총리가 강조했던 것이 이제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인데,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네, 예를 들면 목동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이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. 이 안전진단 요건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법령과 고시 등에 규정돼 있어서 서울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습니다.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도 오 시장이 단독으로 완화할 방법이 없습니다. 모두 법 개정 사안이거나 중앙정부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입니다. 이 때문에 오 시장의 공약을 자세히 보면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. 용적률도 국토부를 설득하거나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조례를 변경해야 하는 구조입니다. 네,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중앙정부 역시 지자체 협조 없이는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정비계획 수립, 정비구역 지정 등의 인허가권자가 서울시장이기 때문입니다. 당장 이사 대책에서 제시한 서울도심 32만 호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서울시장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. 이런 이유로 정부와 오 시장 간 주고받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네,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.